배경 오면 여자 인생 끝이지. 할머니라고 불러야 되나? 민석이 재미있다는 듯 손가락질하며 킥킥거렸습니다. 이 사람 폐경 와서 하루 종일 우울 모드야. 돈도 안 벌고 집에만 빈둥거려. 나도 참 힘들어. 식당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큰딸 지우와 작은딸 다은이 젓가락을 멈췄고 함께 자리한 친척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정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그것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입을 놀렸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돈이라도 벌었는데 지금은 뭐하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서 빈둥빈둥 놀아. 누가 아줌마 아니랄까봐 푹 퍼져가지고. 지우와 다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척들은 갑자기 음식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서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요. 서정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3살에 결혼한 후 25년간 서정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맞벌이로 일하면서도 집안일은 온전히 혼자 몫이었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양꼬치집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빨래와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민석이 고생한다, 여보라고 말해줄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도와 집안의 보탬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기운이 났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며 가족여행비며 집 대출금이며 모든 것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라는 느낌이었죠. 특히 두 딸이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서정은 회계사 자격증을 활용해 세무서에서 일하면서도 저녁에는 양꼬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손이 기름 냄새로 베이고 다리가 퉁퉁 부어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민석이 덕분에 우리 집이 이만큼 살 수 있는 거야. 고마워라고 말해줄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후 서정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좀 쉬면서 남편을 제대로 내조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렘마저 느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깔끔하게 집도 정리해주고 민석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뒷바라지를 잘 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치 신혼 초처럼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죠. 여보, 이제 나도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할게. 당신 뒷바라지 제대로 해드릴게요. 그때 민석이 그래,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라고 말해줬을 때의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서정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뜨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런 꿈 같은 시간은 채 1년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있다, 고맙다던 말들이 맛없다, 이것밖에 못해? 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치욕적인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어릴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민석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지금은 뭐 하는 게 있어? 이빨 빠진 호랑이도 아니고. 서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대꾸라도 했다가는 집안 분위기 망친다는 소리까지 듣게 될 게 뻔했습니다. 그저 참고 또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은 여전히 기분 좋은 듯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서정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서정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제 여자도 아니네. 할머니지 뭐. 돈도 안 벌고 집에만 빈둥거려. 이게 정말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살아온 결과일까요? 23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꿈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가치한 존재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요. 그동안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모든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정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보며 민석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또 이런 반찬들이야? 맛이 없어. 다른 집 아줌마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와. 서정이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찌개를 데우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 반찬까지 정갈하게 준비했는데도 돌아오는 건 불평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알겠어요. 다음엔 더 맛있게 할게요 하고 넘어갔을 텐데 어제 일 이후로는 모든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민석은 아침을 대충 몇 숟가락 뜨고는 일어났습니다. 커피도 너무 연해. 제대로 좀 내려줘. 서정이 다시 커피를 내려주자 이번에는 너무 뜨겁다며 또 투덜거렸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서정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민석이 출근하고 나서 서정은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쓸고 닦고 침실 이불을 개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베란다 빨래를 널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위해 냉장고를 정리하고 저녁 반찬까지 미리 손질해 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였는데도 저녁에 돌아온 민석은 현관에 신발이 삐뚤삐뚤하다며 첫마디부터 짜증을 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뭘 한 거야? 이것밖에 못해? 서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나열해봐야 변명한다는 소리만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민석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맥주 좀 가져와. 그리고 안주도. 서정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따서 가져다 주자 민석은 한 모금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차갑네.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어? 맥주는 적당히 시원해야 한다고.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내일 등산 어때? 응, 골프는 이번 주말에 치고. 아, 그리고 다음 주에 부산으로 여행 가자던 거 말이야. 온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남자들끼리 가는 게 진짜 재미있어. 민석은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느라 신이 났습니다. 등산, 골프, 술자리, 여행까지. 그의 일정표는 늘 가득 찼습니다. 반면 서정에게는 아무런 계획도 약속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혼자만의 취미를 즐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석이 뭐라고 했는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폐경 와서 우울한 데 와서 분위기 망치려고?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옆편 내가 왜 끼어들어? 집에서 쉬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정은 자신이 짐덩어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 분위기를 망치는 존재, 그저 집에 처박혀 있어야 할 존재. 그날 밤 서정은 침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민석이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거든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그것조차 들키면 왜 또 울고 난리야? 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서정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젊을 때는 예뻤습니다. 남편보다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았을 정도로요. 똑똑하기도 했습니다. 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컴퓨터도 남편보다 훨씬 잘 다뤘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지금도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자신만 이렇게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가 우선이었고 아이들 키우는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빈둥거린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니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결과가 이런 모욕이라니요. 민석의 코 고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서정은 그 소리가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 자신이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3시 서정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머리가 조금 맑아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죽을 때까지 이런 모욕을 참으며 살아야 하나? 처음으로 다른 삶을 상상해 봤습니다. 혼자 사는 삶,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무시당하지도 않는 삶. 그런 게 가능할까요? 주말 아침 민석은 골프 복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벨트를 매고 프리미엄 골프웨어를 입은 모습이 제법 폼 나 보였습니다. 오늘 회사 임원들이랑 라운딩인데 기분 좋네. 요즘 승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골프 실력도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서정이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민석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을 수다를 떨었습니다. 골프 치고 저녁에는 강남에서 술 한잔하고. 아, 맞다. 다음 달에 일본 여행도 가기로 했어. 남자들끼리 온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1박 2일이 아니라 3박 4일로 넉넉하게. 서정이 맛있게 드세요 하며 아침상을 차려주었지만 민석은 몇 젓가락만 뜨고는 늦는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해도 대답조차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서정은 멍하니 아침상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식어서 기름이 굳어 있었고 계란말이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만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집안일을 마친 서정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사랑스러운 부부가 나와서 달콤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아내에게 오늘도 고생 많이 했어, 여보. 사랑해라고 말하며 포옹했습니다. 서정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더 비참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뉴스를 틀어봐도 집중이 안 되고 예능을 봐도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공허했습니다. 저녁 늦게 민석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골프를 치고 회식까지 했다며 기분 좋게 떠들어댔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역시 남자는 밖에 나가서 활동해야 돼. 집에만 있으면 늙어.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젊어져. 그러면서 서정을 흘깃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점점 할 말도 없어지고 재미없어져. 나가서 뭔가 좀 해봐. 운동이라도 하던지. 서정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웃음도 잃었고 꿈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정작 그들은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아니야. 서정의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정은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니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동네 아줌마들은 모두 활기차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요가를 하고 있었고 어떤 분은 친구와 함께 웃으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서 서정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땅 문서도 있었고 그동안 모아놓은 적금도 제법 되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생각보다 목돈이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서정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후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생각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석이 점심때 집에 들러 밥 차려놓고 뭐해? 하고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을 때도 서정은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가 아니야. 월요일 오전 서정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본 곳으로 이혼 전문으로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상담 예약했던 김서정입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서정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인의 경우 25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합니다. 재산 분할은 법적으로 반반이 원칙이고 특히 부인이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에 전념한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리합니다. 서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도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 저축, 연금을 반반 나눠도 부인 혼자 사는 데는 충분할 겁니다. 오히려 남편 뒷바라지에 들어가던 비용이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여유로울 수도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서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막막할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통장 사본이나 부동산 등기부 등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정은 서둘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모든 계좌의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 본도 떼어왔습니다. 보험회사에는 전화해서 연금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정말로 변호사 말이 맞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절반만 해도 작은 집 전세는 충분히 구할 수 있었고 예금과 적금을 나누면 당분간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땅도 있었고 국민연금도 제법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겠네. 서정은 처음으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경제적 불안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독립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 또다시 골프 이야기를 하며 자랑질을 늘어놓을 때도 서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허영과 자랑이 우스꽝스럽게 보였습니다. 곧 그 모든 것을 절반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말이죠. 다음 주에는 부산으로 온천 여행 가기로 했어. 남자들끼리 가는 거니까 너는 빼고. 네, 잘 다녀오세요. 서정이 너무 순순히 대답하자 민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나도 여행 가고 싶다고 투정이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담담했거든요. 서정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민석이 여행 다녀온 후가 적절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준비가 완료될 테고 서정도 마음의 각오를 완전히 굳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서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반 설렘 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이었습니다. 민석이 부산 여행에서 돌아온 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방을 현관에 내팽개치더니 소파에 털썩 앉아서는 리모컨부터 찾았습니다. 여행 정말 좋았어. 역시 남자들끼리 가는 여행이 최고야. 온천도 가고 회도 먹고 밤에는 술도 마시고. 서정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줄 자랑 이야기였거든요. 아,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일본 여행도 가기로 했어. 골프 투어로. 민석은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표정으로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서정은 부엌에서 차를 우려 나왔습니다. 찻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나 이혼할 거야. 민석의 손이 리모컨 위에서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나 봅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이 나이에 무슨 이혼 타령이야? 드라마 너무 많이 봤나? 진심이에요.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정신 차려. 내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돈은? 집은?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다 준비했어요. 변호사도 만나봤고 재산 분할도 계산해봤어요.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서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재산 분할? 무슨 소리야? 내가 번 돈인데.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에요. 제가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는 동안 당신이 돈 벌 수 있었던 거 아네요? 서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준비하고 결심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도 예금도 연금도 다 반반이래요. 법적으로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민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이런 소리를. 바람이 든 게 아니라 정신이 든 거예요. 이제 더는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무시? 내가 언제 무시했어? 서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폐경한 여자는 할머니라고 하셨죠. 돈도 안 벌고 빈둥거린다고 하셨죠. 가족들 앞에서 창피 주기도 하셨고요.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었으니까요. 그건 장난으로 한 소리잖아. 저에겐 장난이 아니었어요. 상처였어요. 25년 동안 쌓인 상처들이었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췄습니다. 정말로 이혼하려는 거야? 네. 이미 마음 정했어요.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서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다면 진작했어야죠. 민석의 얼굴에 당황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주도권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봐. 우리 나이에 이혼하면 애들한테도 창피하고 딸들한테는 이미 이야기했어요. 뭐? 민석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언제? 어제. 둘 다 제 인생 살라 하더라고요. 실제로 서정이 큰딸 지우에게 전화한 것은 민석이 여행 간 사이였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랫동안 생각하셨을 거죠? 응, 많이 생각해봤어. 저희도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봤어요. 특히 지난번 식당에서 정말 화가 났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신 거라면 저희는 지지해요. 엄마 인생인데 엄마가 행복해야죠. 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작은 딸 다은과의 통화도 비슷했습니다. 엄마, 진짜요? 정말로 이혼하실 거예요? 그래, 다은아.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당연하죠. 왜 이제서야 결정하셨어요? 저도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다은은 오히려 시원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세요? 응, 다 계산해봤어.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됐네요. 엄마, 이제라도 행복하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딸들의 지지를 받은 서정은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혹시 자식들이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응원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석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의 그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애들이 뭘 알아? 어린 게. 지우는 이미 30이고 다은이도 28이에요. 다 큰 어른들이고 상황 판단 능력도 있어요. 민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들마저 서정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대체 언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잘 생각해.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서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내일부터 변호사와 본격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거예요. 원만하게 합의 이혼으로 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민석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마도 골프 약속이며 일본 여행이며 친구들 앞에서의 체면이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후회할 거야. 후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산 걸 하고 있어요. 서정의 대답에 민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정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달 후 서정은 작은 아파트 열쇠를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20평 남짓한 원룸이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지우와 다은이 짐을 날라주러 와서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햇빛도 잘 들고 교통도 편하고 혼자 살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박스들을 정리하면서 서정은 새삼 자신이 소유한 물건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5년 동안 살림을 했는데도 정작 자신만의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화장품,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다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카페를 해볼까 생각 중이야. 카페요? 응. 커피 내리는 거 좋아하잖아. 작은 곳이라도 하나 얻어서 해보고 싶어. 실제로 서정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틈틈이 카페 창업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창업 관련 강의도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서정은 집 근처 작은 상가에 10평짜리 점포를 얻었습니다. 서정인의 카페라는 간단한 간판을 달고 직접 인테리어도 했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는 못했지만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몄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서정은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공간을 꾸미는 센스도 있었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특히 동네 주부들이나 혼자 사는 분들이 차 한 잔 마시러 오시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집처럼 편하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손님들이 편하게 쉬어가셨으면 해서요.
카페 일은 생각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커피 머신을 점검하고 가게를 정리하는 일들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력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메뉴를 정하는 것도,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도, 영업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가끔 민석이 카페 앞을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오려다가 망설이더니 결국 그냥 가버렸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들어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서정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때? 우리 다시. 하지만 서정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민석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는 그의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개업한 지 6달이 지나자 서정인의 카페는 동네에서 제법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감사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따면서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서정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이혼한 후 처음으로 자신만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 손님들과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저도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사장님처럼 용기 내기가 쉽지 않네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서정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우와 다은이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손님 정말 많네요. 주말엔 더 바빠져. 앉아 있어. 커피 타줄게. 딸들이 카페에 앉아서 분위기를 구경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여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매일매일이 새로워. 아빠는 요즘 어떠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던데? 골프도 치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원래 하던 대로 사는 거지 뭐. 서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는 민석의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희도 기분 좋아요. 다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딸들아. 너희가 지지해줘서 용기 낼 수 있었어.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서정은 혼자서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의자를 거꾸로 올리고 바닥을 닦고 커피 머신을 청소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 전의 꿈, 아이들을 키우며 포기했던 것들, 남편의 그늘에서 살았던 25년의 세월들. 이제는 다 추억이었습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지나간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놀라워하는 건 외롭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누구한테 맞춰줄 필요도 없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보고 싶다. 다시 만나자. 서정은 메시지를 읽고는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사랑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도 사랑해요. 내일 또 갈게요. 서정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손님들이 올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까? 모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돈은 절반 줄었지만 자유는 2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정의 인생의 주인은 서정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서정은 카페 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갓 내린 원두커피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정인의 카페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이지만 매일 아침 산책 후 들러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드시며 서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어머,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그럼요. 우리 사장님이 내려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 요즘 얼굴이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서정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좋은 일이라 생각해보니 매일매일이 좋은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즐거웠고 카페 문을 여는 순간마다 설렜고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매일이 감사할 뿐이죠. 오전 10시쯤 서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유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다은이랑 같이 갈게요. 좋은 소식 있어요. 서정은 궁금해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은 소식? 뭔데? 궁금해 죽겠네. 곧 답장이 왔습니다. 히히, 와서 들어보세요. 엄마 완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딸들이 무슨 좋은 소식을 가져올지 궁금했지만 손님들이 계속 들어와서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카페가 더욱 붐비기 시작했거든요.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동네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식사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서정이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샐러드가 인기였는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장님, 이 샐러드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신선한 재료에 정성만 들이면 돼요. 오후에는 주로 동네 주부들과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한두 시간씩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분들이 많았는데 서정도 시간이 될 때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매일 새로운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요. 실제로 서정은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이었거든요.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람들과 진심 어린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일상이 가능할 줄 몰랐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서정이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지유와 다은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두 딸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서정을 안았습니다. 어머, 우리 딸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뭔데? 지유가 다은이와 눈을 마주치더니 신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승진됐어요. 부장으로. 정말? 우리 지유가? 서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다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브랜딩이 공모전에서 대상 받았어요. 세상에, 우리 딸들이 이렇게 잘났어?
서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가 용기 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걸 보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지우의 말에 다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 저희에게도 힘이 됐어요. 서정은 딸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이 딸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날 밤 새 모녀는 카페에서 늦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서정이 직접 만든 파스타를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가을 오후 서정은 카페 앞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직접 심은 코스모스와 국화가 예쁘게 피어 있었고 단풍이 든 나무들이 카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장님, 정원이 정말 예뻐요.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직접 가꾼 거거든요. 서정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서정인의 카페는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서 동네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해졌고 심지어 관광객들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문득 카페 앞으로 익숙한 차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석의 차였습니다. 속도를 늦추더니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지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종종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서정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이혼한 후 처음으로 카페 안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안녕. 민석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골프웨어 대신 평범한 캐주얼 복장이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뭘 드릴까요? 서정은 다른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나 원망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일 뿐이었죠. 아메리카노 하나.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서정이 커피를 내려주자 민석은 한 모금 마시더니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 내가 이렇게 커피를 잘 내릴 줄 몰랐어. 서정은 뒤돌아 다른 일을 했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앉아 있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정아, 나 요즘 혼자 사는데 많이 힘들어. 집안일도 잘 모르겠고 외롭고. 서정은 손을 멈추고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측은지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사 도우미라도 구하세요. 요즘 좋은 분들 많다고 하던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다시 미안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저는 지금이 좋거든요. 서정의 단호한 말에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지우와 다은이 들어왔습니다. 아빠를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응, 안녕. 너희들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엄마 덕분에요. 다은의 말에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열심히 사시거든요. 저희도 자랑스러워요. 민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들마저 서정 편인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민석이 나간 후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빠가 뭔가 이상한 말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서정은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새삼 느낄 수 있어서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정리를 마친 서정은
카페 문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노을 진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와서 확인해 보니 민석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내가 많이 반성했어. 서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반성은 혼자 하세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정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돈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무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소중한 두 딸을 얻었고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것입니다. 서정은 미소를 지으며 집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자신만의 공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공간.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까요? 모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서정의 인생 제2막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정말로 진짜로 행복할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